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 변동성을 빼면서 430선에 붙였는데 선물 시장 마감은 엉뚱하게 백워데이션이 나와버리고 해외 시장도 유럽은 제자리 맴돌고 미국은 찔끔찔끔 올랐다가 막판에 다 내려버리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위로도 아래로도 손이 안 나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델타원이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후 50분 동안은 또 위로 달려서 432.80 고점을 찍었습니다.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오전 10시까지 현물을 1,500억 매수하면서 시간당 현물 매수 속도를 고려하면 오늘 대폭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당연히 코로에서 감마가 살면서 해지를 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변동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10시 이후에 현물 순매수가 확 줄어들더니 외국인들이 11시 이후에는 선물 순매수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혀 복구가 되지 못하고 힘이 계속 빠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430선 붙이기를 했는데 이제 이 세타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 같은 게 점심 이후에는 양옵션이 계속 죽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파생 시장에서 주된 방향성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줄여버리고 또 현물 시장에서도 순 매수를 매도로 바꾸는 등 수급이 갑자기 꼬인 것이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430선에서 레벨 다운해서 427.55선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마감을 했다는 점에서 진짜 이번 물은 끝까지 양매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쿼드러플 만기는 반드시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버린다면 이번 물 옵션은 상승도 제한되어 있고 하락도 제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승 쪽이 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이번 물은 특별히 이 방향성을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호구들이 없다는 얘기죠. 호구들이 없으면 손절매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다 보면 시세가 안 나옵니다. 이 호구들이 손절매를 해야만 이 방향성을 키울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마지막 주쯤에 이젠 그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개인이 있어요. 한 330억 그 정도를 매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개인은 지금 풋옵션이 아마 휴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면 델타가 원이기 때문에 시세가 빡빡 뻗어나가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330억에서 그 10분의 1 토막 나서 30억 건지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00억을 질렀다는 게 현물 매수 3천억에 대해서 300억을 지른 걸 수도 있고 개인이 네이키드로 질렀다 하더라도 옵션 매수라는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한번 사면 웬만해서는 미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하는 스킴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옵션이라는 것은 이게 작은 델타의 옵션을 사서 델타를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풋옵션 손절매가 만약에 30억 정도로 쭈그러든 풋옵션을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이 폭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물은 특별히 그 선물 시장에서는 방향성 그 카운터파티들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 보면 여전히 외곽의 옵션들 그러니까 특히 아직도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오히려 풋옵션은 장중에 한해서는 한두 번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라서 장중에는 잠깐이라도 풋옵션이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추세적 급락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잔존일이 지금 9일인데 아직도 외가격 그 레이쇼 스프레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시장 진폭 대비 옵션 가격이 아직 한참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중 옵션 매도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풋옵션 매도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오전 중에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꼽으면 장중 베이시스가 계속 좋았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은 별거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장 마감 때 동시효과 때 이 투신이 선물 매도를 2,000개가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포인트 아래로 갭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때 이제는 선물 저평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길 현물 동시효과에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이 억지로 선물 매수한 쪽에서 현물 해지 매도를 내놓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어서 현물 갭다운 만들고 또 계속 아래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변동성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죽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갭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마감한 해외 시장이 아주 애매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롱 담기도 그렇고 또 숏 담기도 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왜 얘네들이 억지로 430선 이하로 밀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락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이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 보면 지수는 상승이 더 열려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또 과하게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장중에 시장이 좀 바닥을 찍은 듯 멈추게 되면 강한 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진짜 징그럽게 조용합니다. 독일도 계속 15,600포인트 코앞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요. 또 영국 FTSE 인덱스는 드디어 7,1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증시는 계속 조용하지만 이 통화시장은 오늘 나름 변동성이 있었어요. 유럽 세션 초반부터 달러가 솔솔 올라오더니 유럽 세션 초반부터 이 유로화가 빠르게 원웨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고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슈가 나오려면 달러를 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유럽의 오늘 첫 지표가 이제 독일 4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5.5% 컨센서스보다 확 나쁘게 나왔죠. 이때 증시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통화시장에서는 슬슬 기울기가 더 망가져서 유로화가 장중에 1.22선을 깨고 마이너스 0.3%대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를 다시 넘기면서 달러 바닥인가 싶었더니 이 통화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딱 오후 8시 반에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해요. 그래서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이라는 게 유럽 증시가 장중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딱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이거 언제냐면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그 점심 시간으로 딱 끝나고 트레이딩을 다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에서 주식을 막 정리한 사람들이 밥 먹고 돌아와서 그래 손절할 거 마지막 다 하고 다시 이제 주식을 사는 시간. 그래서 이제 보통 오후 8시 30분 경우에 바닥을 찍어요. 근데 이게 오늘 FX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유로화가 그때 반등을 하면서 미국 세션 겹치는 구간에 반등을 완료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다시 9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이야 뭐 의미 있는 경제 지표도 없고 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였다고 하면 내일은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미국이 주간 신규 실업 상총 건수 그리고 모레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5월 고용 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머디티에서는 구리가 제법 장중에 큰 조정을 줬습니다. 간만에 마이너스 1%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톤당 $10,000 넘긴 1148달러 거기서 이제 유지하고 있고 한동안 이 $10,000를 깨기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물론 증시가 빠그라진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10,000 선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위쪽을 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골드랑 유로화가 약세 함께 이제 장중에 밀렸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1898달러까지 이제 계속 내려왔는데 거기서 누군가 때리려고 하는데 엄청 받습니다. 그렇게 거래량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1900선은 결국에는 지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로화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자 골드도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1905달러 빠르게 회복하더니 미국 세션 마감 이후에는 1910달러 위로 끝내버렸어요. 기름 계속 제가 매수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조정이 크지 않아서 얼마 매수 못했죠. 장중에 브렌트 기름은 70달러 초반에서 계속 지지기 했는데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브렌트가 이제 71.20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이러면 웬만해서는 기름 이번 주에 안 부러집니다. 물론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있죠. 근데 이때 텍사스 기름이 밀린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또 매수 관점 대응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저는 텍사스 기름도 결국에는 70달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가 하루 종일 껌붙이는 바람에 미국 지수 선물은 미국 본장 시작 전까지는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장 시작 이후에는 그래도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하단을 저지했는데요. 그렇게 꾸역꾸역 오르다 보면 그래도 장중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초반에 매수세를 따라가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나름 뭐 기다려서 매수를 잘 쌓았어요. 그런데 유럽 마감할 때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잘 상승했던 증시가 유럽 마감 30분 지나자마자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확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점점 에너지가 빠져서 상승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나중엔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죠. 물론 그 마이너스는 저는 따라가야 될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어제 계속 매수 관점을 보고 있었던지라 상당히 많은 물량이 물론 많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20개 잡혔는데 이걸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젠 막판에 약간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젠 그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지금 주 후반에 몰려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한 뭐 신규 취업 상청 건수 그리고 내일 고용 지표 이런 게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힘이 너무 약해요. 그 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밈 주식들 계속된 강세 그러면서 이제 메인 증시에 대한 관심도를 줄이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다고 하는데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가 종가상으로도 95.22%가 올라서 62.5달러로 끝났습니다. 거래량 계속 갱신 중인데 오늘은 7억 6천만 주. 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3%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정일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400달러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밀리지 않고 계속 변동성을 뺀다는 점에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변동성이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면 콜옵션에서 시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무조건 하락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보는데 상승도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백오데이션으로 선물을 뭉개놓은 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일단 해외 시장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죠. 그래서 내일은 온전히 수급으로만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 선도자들이 움직인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또 상승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그동안 눌린 거 감안해서 아주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시장이 내려가려고 하면 이 초반부터 빠르게 내려서 427.5권까지 밀어야 되는데 이 최근에 아시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이 나온다 해도 저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특히 오전장은요. 오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뭐 다시 반납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전만큼은 눌리면 무조건 매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외곽의 콜옵션은 굉장히 비싸요. 물론 이젠 잔존 기간 대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위로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콜옵션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콜옵션은 좀 비싸게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연속적인 시세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오전에 굉장히 급등을 한다 그러면 오후에는 추세가 이제 비추세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을 좀 죽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그 내가격이나 이제 등가격 중심 옵션들은 죽을 때는 델타를 따라서 많이 잘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때도 델타가 확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격 중심으로 옵션 매매를 할 때는 그 오히려 매수 관점이 낮고 충분히 프리미엄이 빠졌다 싶으면 그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저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보지만 그 이틀간 이제 변동성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상방 시세가 나오면 선물 매수도 좋지만 콜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지수 선물도 이제 대응은 상승 쪽이다 그렇게 보는데 원유도 당연히 상승이고요. 근데 골드는 지금 1900대에서 지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숏포지션 일부를 손절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1900대에서 지지한 거다 그러면 다음 라인은 이제 1930대에서 40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다시 이제 1920대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일단은 평가 손실도 짜증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향을 바라본 게 전체적인 시장 롱 방향을 보고 있지만 이 나머지 그러니까 유로존 자산 같은 것도 그 커머디티들에서는 약간은 지금 그동안에 못 갔던 거 위주로 갈 거다. 즉
골드는 너무 많이 가버렸고, 뭐 구리더가 이제 많이 가버렸고, 원유 같은 경우에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사실 골드는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커머디티가 계속 강세다. 그러면 골드도 1930 이상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1900대 지지를 했다고 보고 쇼 포지션은 일부 손절 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저는 더 이상 매도를 안 치고 19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좀 있어서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장이 마감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벽 5시죠. 뭐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고 자료 수집이랑 검증을 거쳐서 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녹화를 해요. 그리고 썸네일 만들고 인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인코딩하고 업로드해요. 그 다음에 또 기타 후반 작업을 해요. 그리고 영상이 릴리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새벽 4시부터는 영상 만드는 준비해야 되고요. 5시 장마감,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장마감하고 나서 7시까지 최소한 어쨌든 자료 조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쓰고, 그럼 8시에서 8시 30분. 빠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또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딜레이라는 또 변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스케줄대로 영상 다 만들어서 업로드 걸었어요. 근데 업로드가 시작되고 나서 이 구글 측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업로드 속도가 딱 막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시간 또는 2시간 뭐 이렇게 걸려버려요. 이건 이제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영상 만드는데 왜 이렇게 업로드가 느려? 인터넷이 느린 게 아니에요. 구글 측 어쨌든 걔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업로드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구글 측에서 느린 겁니다.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물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요즘은 이 영상을 올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장 다 열리고 상황 충분히 파악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시장 준비를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